이재명 정부가 왜 이러는 거였구나. 왜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악마화시키고 임대사업자들을 악마화시키고 이제는 1주택자들까지 압박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침엔 아포유 기회를 읽는다. 부동산의 흐름 속 성공이 보인다. 자, 지금 버티면 손해. 와. 자, 리제밍 뉴욕식 보유세 시사. 아, 이분 왜 이러시냐, 정말. 상당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뉴욕식 보유세가 왜 재밌는 이야기냐.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다 듣고 나시면은 정말 재밌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투기성 똘똘한 한치도 정조준 리제밍 선진국 수도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구나. 선진국 수도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지. 자, 공정시장 가입비율,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거론, 시행령 통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아예 대놓고, 야, 우린 때려야 될 거야. 이번엔 세게 때려야 될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얘들이 절대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있어. 이 기사에서 무언가를,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제 금융규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지금 현재 보유세를 뉴욕식 보유세를 시사하는 내용이 나왔다. 자, 뉴욕식 보유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공시지가 기준 0.1%대인 반면 미국, 뉴욕 등은 시세의 1.1% 수준을 부과하고 있다. 브라보! 자, 뉴욕에서는요, 지금 보유세를 1.1% 정도를 징수하고 있다. 뉴욕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면서 다주택자들은 겁주는데 지금 여기서 채팅창에 뉴욕시 가자! 이게 다주택자들이 겁낼 이유가 없어. 뉴욕은 참. 자, 이게 아포유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과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욕은 어떤 도시인가요? 뉴욕은요, 지금 맨하탄, 아니 우리 어벤져스 퍼스트 어벤져인가? 캡틴 아메리칸 두 번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아니 축하면 우리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맨하탄 거리, 센트럴파크 공원 나오잖아. 자, 그런데 이 지역에 뉴욕이 전 세계에서요 가장 임대료가 비싼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임대료가 비싸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임대료가 왜 높아졌겠어? 조세의 정가! 세금에 대한 조세의 정가가 이루어진 거야! 이걸 모르냐? 조세의 정가 및 귀착!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1.1% 띄어간다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임대료는 3-4%가 붙어버리는 거야. 가격 대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세금 3-4% 수익 나니까 그중에서 1% 정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임대료가 높아서 세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높이니까 그만큼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건물주들이 지금 집주인들이 손해를 보느냐? 아니야. 세입자들만 정말 죽어나 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야. 지금 뭐 52시간 근무제? 이구야. 52시간 근무제로 해가지고 투잡주해야 돼. 투잡. 실제 뉴욕에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 미국은 주마다 법이 좀 틀리지 않나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보유세,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지금 1.1%를 받는다는 거고요. 주마다 다릅니다. 2%대 받는 주도 있고요. 0.1% 미만으로 받고 있는 곳들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뉴욕은 또 그건 없어. 임대를 놓으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이러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6-7억? 한 6-7억이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내가 주택을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
라는 증명이 되면은 여기서 0.3% 정도 감면해주는 부분은 존재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임대를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보유자가 실거주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는데, 임대를 와서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건 감면 안 해줘, 뉴욕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그대로 임차인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야. 이런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 임차료, 주거 임차료 가장 비싼 도시 우리가 떠올릴 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또 어디 떠올려? 바로 여기라고, 뉴욕. 샌프란시스코도 있지만 샌프란시스코하고 또 뉴욕하고는 좀 정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올린다, 보유세 올린다, 이 부분이 어디로 가? 특히 다주택자를 상대로 세금을 올린다?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거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다주택자들 팔아라! 임대 가능주택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증세 정책은요, 미친 짓이에요. 말 그대로 세입자들에게 이 증세 몫이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뉴욕이 왜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 왜 주거 임대료가 그렇게 미친 듯이 비쌀까? 물론 전 세계에 뉴요커 전 세계 임차인들의 수요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세금이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국가 중에 하나. 이게 항상 전후관계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세금이 높으니까 임대료가 높은 거야. 명확한 거예요. 쓱상숑님께서 옛날 뉴욕이 그래서 임대료 상한을 걸었는데 그때 혜택을 본 게 신축 고가 세입자였죠. 오히려 서민들은 사는 주택은 임대인이 수리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해줘서 주거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졌던 사례가 맨큐의 경제학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2+2+2나 월세 상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제이미 그걸 하겠습니까? 리제이미 지금 왜 이러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IMF가 야 리제이미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돈 풀어내는 거 네가 감당 가능하겠어? 자, 여기에 대해서 IMF의 경고도 받았고 우리 좀 그럼 증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증세를 어디서 하지? 기업들한테 법인세 이미 너무 많이 뜯어가고 있고 어디 또 세금 뜯을 구석이 어디 없나? 지금 목적은 이 설계의 목적은요 증세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증세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은 이 증세를 했던 행정부가 멀쩡했던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지 않았어요. 결국 문재인 역시도 좀 이념이란 부분을 접목시켜서 다주택자 때려잡아야 됩니다. 부동산 적폐 다 물리치겠습니다. 라는 명분 가지고 증세를 시킨 거야. 자, 이재명 역시도 명분이 중요해. 자기의 극렬 지지층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일단 끌어모아가지고 야야야 증세할 건데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 좀 도와주라. 너희 다주택자들 증오하잖아. 빨리 와. 너희도 빨리 와. 이거다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의 목적은 부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증세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증세를 갖다가 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저감을 줄이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다주택자 때려잡기, 부동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국민들에게 억지로 삽으로 막 쑤셔가면서 야 불편한 감정이 있잖아 왜 안 나와 하면서 캐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야. 목적은 증세야.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 증오했을까? 지들이 다 다주택자였잖아. 문재인 정부도 알고 봤더니. 그런데 왜 다주택자들을 그렇게 두들겨 팼느냐? 증세에 대한 국민의 불편한 여론을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야. 이재명도 증세가 필요해. 돈 퍼주려면 그냥 돈만 퍼주면은 환율이 박살나. 그러니까 이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야 우리 통화량이 이렇게 있어. 우리 외환보유고도 이 정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나는 돈은 뿌려댔지만 많이 걷어내고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런데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세금 뜯어낼 군형이 보이지는 않다 보니까
증세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경제적 진통이 너무나도 크게 발생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최고의 피해자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2배, 3배 이상의 고통을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이게 본질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친 이야기야. 자, 그러면서 버티면 손해. 똘똘한 1주택도 정주준, 뉴욕 수준 적용 시 원빌리! 보유세가 4배가 올라가고 마레프는 10배까지 올라간다! 자, 그런데 이거는 뉴욕식 보유세 환호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뉴욕식 보유세 환영해야 돼. 이 계층에서는. 자, 오히려 뉴욕식 보유세라고 하면요. 뉴욕은 주택을 10채를 가지고 있건 100채를 가지고 있건 1000채를 가지고 있건 1.1%입니다. 자, 뉴욕은 종부세 그런 거 없어요. 재산세 통합이야. 총액과세야. 가자 그냥. 뉴욕식으로 갑시다. 훨씬 낫네. 아니 그냥 우리도 총액 기준 과세로 가자고. 뉴욕식으로. 뉴욕식으로 갑시다. 가는 거야. 1.1% 뛰어가 재산세. 응? 자,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 부자들이 제일 신난다니까. 어차피 이게 뭐 강부자들만 1.1% 때리는 게 아니라 서울 전역에 혹은 대한민국 전역에 1.1% 보유세 가지야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전국적으로 그냥 다 같이 월세가 폭등하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전세가 소멸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 올리기 얼마나 좋아? 그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초부자들은 다시 부동산 매집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매집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참 뉴욕식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참 자극적인 것만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 캐나다는 뭐 보유세가 0.87, 영국 0.77. 그래서 런던의 월세는, 밴쿠버의 월세는, 자, 우리나라는 정말 밴쿠버나 런던에 비하면 월세는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국가이다. 게다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캐나다, 런던 아니면 미국 이런 곳의 월세와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주거 환경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주거 환경은 너무나도 우수하다. 유럽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유럽 가보셨어요? 유럽의 냉난방 한번 주거 아파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겨울에 집안에서 파카 입고 다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국가들이야. 얘네들이 전부 다. 캐나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왜 그렇게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고 난리인지, 외국인 주택 구매마저 막아야 될 정도의 상황인 것인지, 결국은 이런 모든 전체적인 부분의 가장 기저에는 세금이란 게 있었고, 정말 OECD 선진국들이 이렇게 주거시설에 세금을 갖다 물렸던 것은 정부에서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바로 누가 세금을 내건 말건, 조세가 정가가 되건 말건,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려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어나가려면 어디선가 세금을 뜯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 세금을 뜯어내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적폐들을 상대로 세금을 뜯어가겠다 하면서 증세에 대한 반발을 지금 가라앉히려고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오히려 고스란히 임차인들, 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질을 알고 나면 이런 기사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 근데 좌파들이 이런 기사에 너무 환호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최후의 수단 보유세 카드 공시가 현실화 등도 거론이 되고 있다. 야, 보유세 현실화보다 지금 공시가 현실화보다 제일 무서운 거 이거 그냥 밀어붙이자. 그냥 뉴욕식 보유세 이거 진행합시다. 보유세율 뭐 이런 부분 뉴욕식으로 갑시다. 그리고 뉴욕시에서 이 1.1%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우리나라는 공시가 기준에서 적용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시장가야. 시장가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순히 마레프 10배가 아니야. 15배로 올라갈 수도 있어. 갑시다 그냥. 지금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뉴욕이 전 세계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건 말 한마디도 안 하죠. 그리고 이 세금이 뉴욕에서 이렇게 보유세를 1.1% 살인적인 보유세를 걷다 보니까 월세 시장에서는 3% 4%의 월세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참, 아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이? 지금 제가 해외 주택 시장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이야기했더니 독일의 친구님께서, 아이, 우리 집 바닥난방 갈았어요! 여러분, 이 바닥난방 있잖아요. 이 바닥난방 원조가 대한민국이야. 이건 자부심 가지셔도 돼. 지금 유럽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바닥난방이 시작됐던 게 이게 한국식 바닥난방 이 부분이 수출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서양의 국가들은 다 라디에이터였어. 공기를 데폈단 말이야. 공기를 데펴서 따뜻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바닥난방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대한민국이 원조다. 이거는 국뽕 가지셔도 돼. 이건 맞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집에 들어가면 항상 신발 벗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이제 바닥난방을 사용하면서 야, 왜 신발을 신고 다녀?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데? 하면서 신발을 갖다 벗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 유럽에서 특히 이걸 갖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인종은 좀 독특한 사례라고 합니다. 좀 냄새, 몸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별로 없는 인종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백인들은 아니 여기 겨드랑이에 바른 거 뭐라 그러지? 이거 안 바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겨드랑이에다가 항상 뭔가를 계속 이러고 있어. 이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바르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서양인들, 백인들의 발꼬락내가 정말 이거라고 합니다. 데오드란트. 서양인들의 이 발꼬락내가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간대. 자기 발꼬락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온돌마루의 가장 장점은 뭐야? 맨발로 다녀야 온돌마루의 가장 그 최고의 체감. 야, 추운데 들어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집이 따뜻해. 그러면 약간 누워있고 싶고 그냥 소파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엎드려 있고 막 그런 이유가 뭐야? 자, 정원님께서 맨날 신발만 신고 있으니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래. 신발만의 문제를 그걸 넘어섰대.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데오드란트 뭐 이걸 써야 될 정도로 암내가 있는데 발에서도 그게 난다는 겁니다. 특히 발에서는 더 심하게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서양의 온돌마루를 갖다가 진입하는데 진입 장벽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갖다가 쓰는 사람들, 서양에서 백인들도 온돌마루가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훨씬 더 냉난방의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금 유럽사회, 미국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신발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화가 정착되는데 이걸 전 세계화를 시킨 게 대한민국이다. 이거는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 중국조차도 그러지 않았어. 중국에서도 온돌마루 없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 이거 중국이 수출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중국에서 수출한 건 맞을 수 있지. 하지만 중국에서도 온돌마루란 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가 중국에서 열광. 정말 중국의 아파트는 우리나라 문화를 갖다 따라했거든. 그런데 중국은 온돌마루 안 깔아줘. 바닥난방 안 합니다. 그런데 개인 인테리어 업자들이 다 지금 중국에서는 바닥난방 깔고 있다. 특히 이게 그 지구로 보면은 적도에 가까운 국가들이 아니라 북반구, 남반구에 가까운 나라들, 좀 추운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는 온돌마루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분위기도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뉴욕식 보유세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갖다가 또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왜 이러는 거였구나. 왜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악마화시키고 임대사업자들을 악마화시키고 이제는 1주택자들까지 압박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본질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서민주거 안정, 선한 얼굴을 가면 마스크를 쓰고 주거시장 안정해야지 라고 외치고 있지만 지금 정도가 이제 너무 과했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증세하려고 하는데 증세에 대한 반발감을 줄이려고 너희들 이 난리 법석 난장판을 피우고 있구나. 그 한가운데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쇼를 하고 있구나.
아 저런 무식한 대통령이 어딨어 라는 욕을 한 방에 다 막아주면서 이재명 잘한다. 그래 그럴만하다. 응? 공무원분들 입장에선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